안녕하세요. 이발소 베이커리 최쌤입니다. 오늘은 케이크 데코레이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홈베이킹으로 케이크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이싱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이싱 연습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현질해야 된다는 소리죠. 돌림판과 스패츌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죠. 우선 돌림판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거는 조금 약해요. 보관을 잘못하면 목 부분이 휘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주물식으로 만들어져서 좀 더 튼튼하더라고요. 저는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짱짱합니다. 10,000원 이하의 플라스틱으로 나온 돌림판도 있는데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돈이 많아, 그리고 예쁜 게 좋아 하시면 해외 수입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좀 더 알록달록한 제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패츌러는 금액이나 모양보다는 스패츌러의 크기를 결정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만든 케이크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케이크의 정중앙에 스패츌러 끝을 위치시켰을 때 검지손가락의 끝이 케이크의 둘레 부분에 위치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스패츌러가 작으면 당연히 아이싱을 할 때 케이크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무 크면 아이싱하기 불편해요. 물론 아이싱이 숙련되면 스패츌러의 크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죠. 저는 일본 제품의 스패츌러를 사용하는데 이게 그립감이 좋아요. 저는 7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싱을 시작해봅시다. 우선 돌림판은 몸의 중심에 두고 모형 케이크를 돌림판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조절합니다. 반드시 정중앙입니다. 돌림판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 센터를 확인하기 편하지만, 만약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렇게 팔을 본인 몸에 붙인 후에 스패츌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돌림판을 돌려 스패츌러 끝과 모형 케이크의 거리가 일정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센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군요. 이제 생크림을 올려줄 건데, 연습하실 때는 동물성 말고 식물성 생크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물성은 사용하기 까다롭고 두세 번만 아이싱을 연습하고 나면 생크림의 상태가 변해 더 이상 연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반면 식물성 크림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상태가 잘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해도 물을 보충해주면 다시 부드러운 크림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통 학원에서 학생들 연습시킬 때는 이 에버휘비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1000ml에 2,500원에서 3,5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크림을 올려줄 건데, 식물성 생크림은 오버런이 좋아서 300ml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지만 우선 넉넉히 500ml 정도 올립니다. 이 정도로 거품을 올리면 될 것 같네요. 거품이 많이 올라왔더라도 식물성 크림은 수정이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자세를 잡아볼까요? 스패츌러를 잡는 방법은 엄지와 중지를 스패츌러 날이 꺾이는 이 부분을 잡아주고, 검지는 살며시 올려주면 되는데 살짝 누른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스패츌러의 손잡이를 받쳐줍니다. 약지와 손가락은 스패츌러를 올려주고, 검지손가락은 눌러주고, 엄지와 중지는 잡아줘서 스패츌러가 단단히 고정되면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스패츌러의 이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잡아야 스패츌러를 자연스럽게 흔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크림 한 주걱을 올려줍니다. 이 상태로 아이싱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선 스패츌러를 흔들면서 생크림을 눌러줘서 얇게 퍼뜨려야 아이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윗면 아이싱을 시작할 건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패츌러를 내 몸쪽으로 기울여 생크림을 끌어오고 누르면서 스패츌러는 뒤쪽으로 다시 생크림을 끌어오고 누르면서 스패츌러는 다시 뒤쪽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왼손은 돌림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손 왼손 둘 다 내 몸쪽으로 끌어온다는 느낌이에요. 끌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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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오고. 어때요? 참 쉽죠?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볼까요? 팔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어서는 아이싱을 할 수가 없어요. 팔꿈치가 아파, 어깨가 아파.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툭 떨어뜨려주고 살짝만 들어주면 됩니다. 우선 처음 아이싱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스패츌러를 기울여 생크림을 끌고 오는 이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스패츌라를 기울여서 끌고 오고 밀어주고 끌고 오고 밀어주고 이런 느낌인데, 스패츌라를 가지고 이렇게 생크림을 누르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싱을 하면 스패츌라 윗면에 이렇게 생크림이 올라와요. 만약에 아이싱 중에 스패츌라 윗면에 자꾸 생크림이 쌓인다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스스로를 촬영해보세요. 본인이 이 끌고 오는 이 작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패츌라의 이동하는 위치는 4시에서 5시 방향, 그리고 양 옆으로만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패츌라를 이용해서 원을 만든다고 손목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스패츌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양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일정하게 하면 생크림 꽃을 만들 수 있죠. 이제 윗면을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 스패츌라의 위치는 끝부분이 가운데에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냥 자리를 잡고 스패츌라 한쪽을 살짝 들어준 다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돌림판을 돌려주면 깔끔. 어때요? 쉽죠? 평탄화 시켜줄 때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패츌라의 끝을 가운데 위치하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스패츌라 윗부분에 크림이 쌓이고, 너무 내려오면 가운데 산이 생겨요. 두 번째는 스패츌라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끝부분이 눌려있으면 움푹 파인 케이크가 되고, 손잡이 부분이 눌리면 봉긋한 케이크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스패츌라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돌림판을 돌릴수록 뒤쪽으로 또는 앞쪽으로, 아니면 한 자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고정하는 게 힘들다면 3가지를 체크해보세요. 본인의 몸이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돌림판이 몸에서 너무 멀거나, 마지막으로 본인의 팔꿈치가 들려있거나. 돌림판과 스패츌라가 몸쪽에서 멀어지면 스패츌라를 고정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숙련되면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죠. 나처럼. 4번째는 돌림판을 일정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이싱은 스패츌라를 사용하는 것만큼 돌림판을 일정하게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 처음 아이싱을 배우시는 분들은 돌림판을 돌릴 때 이렇게 옆으로 돌림판을 쳐요. 돌림판이 계속 옆으로 움직여. 옆에서 치지 말라니까 이제 밑에서 치네. 돌림판은 자연스럽게 잡고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연습해보세요. 천천히 잡고 돌려주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가 나오게. 돌림판이 움직이지 않게 잡고 돌려주는 연습이 되면 이제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해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케이크를 스패츌라로 누르면 또 이렇게 된다. 자꾸 돌림판이 멈춰. 이건 스패츌라를 너무 세게 누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우선 스패츌라를 생크림이 닿을랑말랑하는 정도에서 멈추고 돌림판을 돌려봐요. 여기서 1mm만 스패츌라를 내려. 아직 생크림이 매끈하게 될 정도는 아니지만 돌림판 돌리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1mm 더 내려. 이런 식으로 매끈해지는 정도로만 살짝 누르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쉽게 아이싱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래도 평탄화가 안 된다, 그럼 2인 1조로 연습을 해봐요. 하나의 케이크를 가지고 한 사람은 스패츌라를 누르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돌림판을 일정한 속도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지. 스패츌라를 누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스패츌라가 움직이지 않고 세게 누르지 않으면서 딱 적당한 수준까지만 살짝 누르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케이크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돌림판을 일정한 속도가 나오게 돌려주는 연습을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포지션을 바꿔. 이거 한 번 해보면 느낌이 금방 온다니까. 생크림을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은 생크림이 전체적으로 옆면이 살짝 넘쳐나는 정도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옆면으로 갑시다. 옆면을 아이싱할 때는 포지션을 살짝 이동해줘야 돼요. 케이크의 옆면이 내 몸의 센터에 오게 만들면 됩니다. 왼쪽으로 한 발짝, 그리고 팔은 이렇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옆면 아이싱을 할 때는 스패츌라를 좀 더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스패츌라를 길게 잡으면 팔꿈치가 너무 들려 팔이 아플 수 있고 스패츌라 흔드는 게 어려워요. 스패츌라의 위치는 대략 이 정도예요. 8시에서 9시 사이. 옆면에 생크림을 바르기 전에 옆면을 살짝 정리해 줄 건데, 이것도 윗면 아이싱하고 비슷해요. 스패츌라 일자로 만들고 고정 후에 돌림판을 돌려서 삐져나온 생크림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생크림을 위로 올리는 작업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들은 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옆면 아이싱을 해줍시다.
우선 생크림을 떠서 옆면에 발라주는데 아래쪽에 발라주는 게 아니고 위쪽에 발라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발라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윗면 아이싱 할 때처럼 생크림을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끌고 오고 뒤로 가고 끌고 오고 뒤로 가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생크림이 부족하면 다시 발라주고 아이싱을 하고 반복하고. 처음에 이 아래쪽은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세요. 윗면과 다르게 아이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크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스패츌라를 흔드는 이 작업이 익숙하지 않다면 옆면 아이싱은 힘들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의 위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허리를 엄청 구부려 아이싱을 하는 학생, 척추측만증이 올 수 있어. 두 번째로 스패츌라가 기울어져 있어서 생크림이 아래쪽으로 몰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 보통 스패츌라를 길게 잡고 아이싱을 하는 학생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셋째로는 스패츌라가 반대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역사다리 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옆면 아이싱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생크림을 바르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옆면 아이싱도 스패츌라가 춤을 추면 안 돼요. 스패츌라는 무조건 전체가 전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춤추는 건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 하세요. 초보자들은 되도록 일자를 만들어서 아이싱을 하세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스패츌라의 끝부분이 앞으로 오게 기울여서 아이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생크림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작업은 숙련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아이싱은 깔끔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패츌라의 끝은 돌림판에 살짝 대고 자연스럽게 돌려줍니다. 이때 스패츌라의 위치는 7시에서 9시 사이,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 부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스패츌라를 통해서 생크림이 매끄럽게 정돈돼서 나오는 이 부분. 케이크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스패츌라를 살짝 누를지 좀 더 강하게 누를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멀어지면 스패츌라가 흔들리고 생크림이 다듬어져 나오는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요. 되도록 몸쪽에 가깝게 하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깔끔하게 안 된다고 계속 돌리고 있으면 나중에 생크림이 점점 깎여서 옆면이 보이게 돼요. 시스루 케이크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옆면 아이싱 하는 것을 볼까요? 어때요? 쉽죠? 아름답구만. 홀리하네.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하면 더 어려워요. 옆면에 아이싱을 했을 때 생크림이 이렇게 케이크의 윗부분에 산을 만들어야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싱의 꽃이라고 하는 윗부분을 다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 생크림의 양이 적게 올라온 부분을 찾아요. 처음 하시는 학생들은 적게 올라온 데를 찾는 게 아이싱하기 쉬워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깎아주는데 살짝만 깎아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윗면의 높이와 똑같이 만들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약간 덜 깎여도 상관없어. 그리고 윗면 마무리를 할 때는 반드시 한 번 사용한 스패츌라는 깨끗이 닦고 사용해야 돼요. 오픈 키친으로 생크림을 만드는 카페에 가면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 소리가 스패츌라를 볼에 긁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된 천에 한 번 닦아주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림판을 돌려 윗부분을 깎아주는데, 여기서 한 번에 많이 깎지 말고 스파츌라의 끝부분 3에서 5cm 정도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깎아주세요. 이렇게 깎다 보면 이렇게 깎은 라인이 자잘하게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생크림 산이 높아서 어디까지 깎아야 할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대충 깎고 나면 내가 얼만큼 깎아야 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스패츌라를 좀 더 넓게 사용해서 한 번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스패츌라를 넓게 이용해서 깎을 때는 좀 더 깊이 들어가줘요. 이 작업을 통해서 윗면에 거친 생크림 자국들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패츌라 전체를 이용해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2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스패츌라를 가지고 케이크를 타고 넘어가듯 움직이는데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서리가 나와요. 이게 한 번에 잘 깎으려고 해서 그래요. 조금 덜 깎아도 괜찮으니까 각도는 4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생크림 산을 조금 덜 깎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깎는 학생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러면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생크림을 누르게 되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크림이 눌려 옆구리가 튀어나와요. 제가 말했죠. 스패츌라는 내 팔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고 스패츌라와 팔이 전부 같이 일자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도 나는 윗면의 높이를 정확하게 깎는 걸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은 우선 스패츌라 이렇게 케이크와 닿지 않게 위치시키고 케이크의 끝을 확인해요. 이 정도면 1mm 깎으면 되겠구나. 느껴지면 살짝 가서 깎고 다시 확인하고 살짝 빠졌다가 깎고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밖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확인하고 깎고 확인하고 깎고. 어때요? 쉽죠? 초보자들은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팔 전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빨리 숙련도가 올라갑니다. 아이싱은 무조건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앞이 핑핑 돌고 몸에서는 생크림 비린내가 나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생각하지 마. 케이크는 사 먹는 거야. 그래야 나같이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지. 지금까지 이발소 베이커리 최쌤이었습니다.